부산시가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강서구가 그동안 지급하던 입학준비금에 더해 내년부터 학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강서구 모든 학생 2만 1,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서 구조된 번식견들이 지자체의 보호소가 아닌 사설보호소로 옮겨져 관리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각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금자리인 집입니다.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시민 행복도 높아질 텐데요. 부산시가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 입주자 모집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 9.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80% 저렴한 임대료와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덕분에 전세 사기 우려가 없다 보니 청년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주거 걱정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2030년까지 10,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청 앞 행복주택과 같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호 이상 추가 공급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동주택 주거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2년 월 40만 원 한도 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 개선비도 지원합니다. 노후주택 재정비도 추진합니다.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6,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재정비에 나섭니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해배 이상 택지로 우리 시의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 금곡 신시가지, 다대, 만덕, 모라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또 초고령 사회 대비해 중상층 이상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합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도시명은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근교형은 강서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지에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힌 부산. 이번 주거 정책이 청년 유출 과속화 등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강서구 모든 학생들이 입학준비금에 더해 1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10만 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학습 지원비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입학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강서구 모든 학생이 학습비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율도 높고 또 아이들 키우는 젊은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학용품, 가방, 교복 그래도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어머니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서구 입학준비금과 학습지원비는 동백전을 통해 연 1회 지급됩니다. 학용품과 도서 구입,
교육 활동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고 고등학교 입학 준비금에는 교복비가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모든 초중고등학생 2만 1,500여 명이 지원 대상이고 전액 구비로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의회는 다음 달 18일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전국의 동물보호단체가 부산에서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적발해 개들을 구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구조된 개들이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사설보호소로 옮겨져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된 강서구의 한 불법 개 번식장입니다. 이날 구조된 개만 약 600마리. 그런데 이들이 현재 있는 곳은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사설보호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구조에 나선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들을 나눠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두 개의 단체에서 약 한 60두 정도가 지금 구조되어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라이프가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은 병원에서 지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나 강서구에서는 뭐 긴급 구조 동물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없다고 예산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부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한 해 7천여 마리. 이들은 지자체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 6곳으로 보내져 관리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입양이나 반환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개들을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에게 예방접종조차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락사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25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자연사 비율은 약 23%인데 반해 부산은 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부산의 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견의 사인을 조작해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유실유기동물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서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부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6곳도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유실유기동물의 예방접종이라든지 구준약 투여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시는 불법 개 번식장과 위탁 동물보호센터를 일제 점검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운영 방안을 구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곳이 많은데요.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대표적 사례 중 한 곳입니다.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행객과 지역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한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의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한.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섬들이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인데요. 인천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섬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섬 특성에 맞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여객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티투어에 몸을 싣는 관광객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화계산입니다. 5개 테마로 조성된 드넓은 정원. 가장 큰 볼거리는 해발 295m에 설치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입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라서 강화도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교통편이 불편했는데 시티투어 덕분에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강화군. 유형 문화재인 향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저는 그 시장에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하고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너무 이쁘고 신기했어요. 인천시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출시한 섬 테마 시티투어. 무의도와 교동도, 선제 영흥도, 성모도 등 주요 섬들을 전문 가이드와 함께 관광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신규 편성하면서 인천 시티투어 이용자는 지난해에만 2만 8천 명, 올해에도 10월 말 기준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인천시가 출시한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지난해에 1,6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다양한 섬 관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 지역에는 체류 인구가 늘면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는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말하는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등록 인구의 17배가 넘었고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체류 인구도 등록 인구의 13.7배, 인천 강화군은 8.4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류 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체의 37%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도 대폭 지원합니다. 일명 보물섬 프로젝트.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의 여객선을 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요금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8개의 섬을 보유한 인천. 섬 관광 산업을 통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미입니다. 북구가 신청사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구는 신청사 건축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22일까지 설계 작품을 공모해 기술 검토 후 내년 2월 당선작을 발표, 당선 건축사에 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덕천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설 북구 신청사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도로 교통 체계가 최근 개선됐습니다. 오전 피크 시간 김해공항 도로는 택시 대기 행렬과 일반 승하차 차량, 대중교통이 밀집하면서 큰 혼잡이 반복됐습니다. 김해공항은 모범 택시와 일반 택시 탑승 공간을 분리하고 통과 차로를 운영해 교통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또 셔틀버스 픽업존을 별도 지정해 운영하고 화물청사 주차장 입구에 공항버스 전용 대기존을 신설해 도로 혼잡을 줄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산화한 전태일 열사. 그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한 허름한 집에서 살던 때를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며 회상했던 그의 옛 보금자리가 복원됐습니다. 복원 비용은 전액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전태일의 나이 고작 22살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를 남기고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대구 남산동의 한 주택.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4년 만에 그가 살던 옛 보금자리가 복원됐습니다. 6가족이 살던 3.8평 남짓한 함석 지붕의 셋방과 그 바로 옆 주인집입니다. 터만 남아있던 셋방은 굳이 집의 형태로 복원하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에는 조형물과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전태일이 서울로 떠나기 전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너무도 가난했던 터라 명덕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야학교도 채 1년을 다니지 못했지만 그의 일기에서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 곳입니다. 청옥고등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생활이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중학교 교복도 입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학교 생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쨌든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또 살았고. 전태일의 옛집 복원은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19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설립됐고 시민 모금 운동에 전국에서 3천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곳 전태일 열사의 옛집을 복원하는 데 든 비용은 부지 매입비와 복원비 등을 합해 총 8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후원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전태일의 노동 인권, 평등 사상 등을 배우고 이어가는 현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그 여학생을 쫙 살아가게 돼서 아마 그 마음이 전태일의 인간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아주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그 기리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전태일 정신으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1970년 불꽃이 된 전태일 정신이 54년 후 옛집 복원을 통해 다시 대구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각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늘고 있는데요. 유학생 유치가 이제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팔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들. 리듬에 맞춰 무대 위에서 멋진 전통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무대 밖에선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신나는 네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공연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동안 힘들었던 순간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컬처 드레스 입습니다. 한국도 부산에도 좋아합니다. 음식도 좋아합니다. 동명대학교가 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학생 문화 행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네팔 등 20개 나라 전통 문화와 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도 경력 개발, 그다음에 진로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처럼 학생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런 특별 이벤트 유학생 컬처 데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재학생의 16%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늘면서 대학 측도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은 한국어 트랙을 포함해서 영어 트랙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 수에 걸맞는 교육 수준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문화공연 체험에 이어 현장 부스에서는 한국 취업을 위한 캐리어 개발 상담 등도 이어졌습니다. 대학별 해외 유학생 유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